이 얘기 좀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 예. 지금 보면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소 유지를 검찰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처음 놀랬던 게 저는 워낙 이제 공무원 때 그 바르고 이런 자세만 봐서 그런지 예.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하시는 걸 보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. 이거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? 예. 그렇지 않아도 그때 그 검찰 선배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냐고. 아니 줄 대신 거 아니죠? 미리부터 옛날에. 야단 치시는 분들이 막 있고 그랬는데 네. 그때 맡게 된 배경이 이제 제가 그 민주당의 검찰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거기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. 당에서. 예, 민주당에서 그때 이재명 대표님이 가끔 저를 그 보신 적이 있을 정도인데 아마 그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그 법조 출신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마 저를 추천했군요. 변호인으로 추천해서 아마 그분이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. 그 이재명 대표도 연수원 18기 그리고 이제 우리 후보님도 21기시죠. 예. 그럼 뭐 이제 제조 경력 중에 만나신 적은 없는 거예요, 두 분이? 예, 전혀 인연이 없었는데, 전혀 인연 없고, 예. 예,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우리 추천해 주시고 그런 예. 인연으로 변호인을 맡게 됐습니다. 그 일단 궁금한 게 독자들이 자꾸 의견이 올라오는데 예. 직접 이제 변호를 하다 보면 바로 옆에서 숨결 같은 얘기도 좀 듣지 않습니까? 예, 예, 예. 예를 들면 중간에 쉬는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요. 예, 그 직접 만나본 이재명 대표는 좀 어떤 느낌입니까? 가까이서 본. 저는 그분이 상당히 그냥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싸나울 것 같고 이미지적으로 또 강인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지 않습니까? 근데 굉장히 그 조금 여린 면을 많이 발견했습니다. 그래요? 예를 들어 제가 변호인이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 그 설 연휴 다 끝나고 소환 조사 직전에야 저를 부르셨어요. 사건 토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왜 명절 전에 부르시지 그랬나 하고 보좌관한테 물어보니까 명절 연휴 때 쉬는 시간대에 부르면은 변호사가 힘들 것 같다고. 그래서 그 급한 사건인데도 변호인 입장 생각한다고 그냥 그렇게 연휴 때 안 부르는 것. 그다음에 또 그 평일 조사를 받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주말 조사를 한번 고집한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다음에 또 주말 조사를 고집을 했는데 검사들이 그냥 평일 조사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주말 조사를 계속 고집을 했는데 그 제가 청원경찰하고 총무과 직원들이 주말에 그냥 나오느라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. 수십 명이 나오느라고 라고 얘기했더니 하급 직원들이 좀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정 바꿔서라도 평일에 나가겠다고 해서 일정을 바꿨던 뭐 그게 그런 그런 부분들. 거군요. 예. 네.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뭔가 의외로 좀 여리고 조금 오히려 조금 더 하급자한테 더 그냥 배려를 많이 하는 이런 부분이 예. 습관적으로 타고난 분 같습니다. 결국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질 테지만 그 문제를 예. 차치하고 일단 어쨌든 간에 뭐 지지자들 입장이든 간에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어디 검찰에 계셨고 예. 그러니까 이런 그 동일 피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기소하는 경우 이건 역시 흔한 일은 아니죠. 예, 예.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보시기에 변호인으로 입회를 해서 보니까 검찰의 수사가 좀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? 언론에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? 언론을 통해서 다 흘려가면서. 그래서 저도 검찰에 들어갈 때 긴장을 많이 했죠. 내가 모르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정말 문제되면 어떻게 하나, 이 사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들어가서 조사하는 걸 보니까 언론에 난 게 다더라고요. 그러니까 광범위한 조사를 했고 언론에 다 흘렸고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만들어놨지만 막상 정말 중요한 범죄에 관한 부분이 증거가 없다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백현동 사건 같으면 예를 들어 왜 그 민간 업자가 200억을 그 PM 계약 체결하는 형식만 갖춰주면 성남 씨한테 200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받았냐는 것이 배임죄라는 거거든요. 근데 근거 없는 돈, 고생도 않고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을 받으면은 그게 더 나쁜 범죄 아닙니까? 뇌물이 되거나 뭐 정치 자금이 되거나 그 상대방에 대한 배임죄가 되거나. 근데 그것을 가지고 부당한 돈을 안 받았다고 이것을 기소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. 그걸로 결국은 기소가 됐죠. 그다음에 뭐 대북 송금 사건, 쌍방울 사건도 보면 뭐 브로커가 꼈느니 뭐 부지사가 정치 자금을 받았느니 카드를 받았었느니 엄청나게 나쁜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막상 그 돈을 썼다는 그 쌍방울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난 적도 없다 이 말이죠. 둘이 양자가 만난 적이 없습니까? 예, 통한 적도 없고 술자석에서 누가 바꿔주는 전화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유일한 그 쟁점일 정도로 그 무관한 사이인데 그것을 돈을
80억이나 받아서 썼다는 사람의 태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것은 법리상 죄가 안 되거나 그다음에 증거법상 죄가 안 되는 이런 명백한 것들이 있는데 주변부만 다 이렇게 그냥 헤집어 놓고 막상 가려운 데는 하나도 긁어주지 못하는 이런 내용으로 조사가 되는 걸 보고서 검찰이 정말 이 정도 수준이었나. 정말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저 사건들이 뭐 1년 후에 결론이 날지 2년 후에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 뭐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쌍방울 사건은 지금 뭐 좀 더 고민한다더니 아직 뭐 기소도 네, 못 하고 있지 못하고 않습니까? 있죠, 지금 상황이. 예, 그래서 네. 저는 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뭐 상황은 안 올 거라고 네. 법원이 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조금 달라가지고 얘기해 한번 보시죠.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시죠. 저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재명 대표 그 특히 제가 대변인까지 지내면서 이 아, 문제를 그러세요? 많이 제가 파헤쳤던 입장에서는 예, 물론 예. 제가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. 매우 조심스럽긴 예, 예, 합니다만은 예. 저는 뭐 쌍방울이나 지금 뭐 성남 FC 사건이나 뭐 말씀하신 그런 등등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무리하게 지금 검찰이 좀 몰아가는 듯한 인상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예.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내지는 경기도지사라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파생된 내용들과 의혹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예. 아까 백현동 의혹 말씀하셨는데 백현동도 실제로 그 현장을 가서 보면요. 예. 이거 이제 옹벽 아파트라고 저희가 있을 부를 수가 정도로 없는데, 예. 있을 수가 없는 아파트 건축을 실시를 이미 해놨고요. 예. 그 현장을 가보면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고요. 그 건축법 위반 사안도 다 많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종상향을 4단계를 한 번에 띄워가지고 결제를 해줬단 말이죠. 근데 그러니까 그 결제 종상향이란 건 용도가 원래 다른 건들 두 번으로 그렇죠. 바꿨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주는 거를 거죠. 완전히 예, 예. 풀어주면서 이제 이익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끔 뭐 의도했든 안 했든 만든 건데 사실 배임이라는 거는 본인 있고 이익 안 받아도 제3자가 이익을 받아도 다 성립되는 범죄들 아니겠습니까? 물론 예, 이제 예. 공직을 활용한 게 문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재가 다 나서 진행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례적인 인허가 과정 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수사 사안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방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의견인데 그렇군요. 아까 또 우리 후보님께서는 네. 다 이제 방어가 가능한 후보님은 것으로 변호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네. 궁금해요. 그러니까 오늘의 쟁점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네, 자세히는 말씀을 안 잠깐 드리겠지만은 말씀해 주세요. 간략하게만 그 종 뭐 상향했다는 부분은 네. 그 중앙 정부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는 그 부지를 이전하라까지만 이야기를 한 예, 거고 예. 근데 예. 그 요구를 맞추려고 한다면 예. 주거지로 바꿔줄 수는 없고 네. 그 요구를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네. 결국은 타협하는 방법이 준주거지로 만들어줘가지고 준주거 용도로 예, 예. 그래서 거기에 연구시설, 기업시설과 그다음에 그 아파트가 들어서게끔 해줄 수밖에 없는 타협 방안으로 해준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총 상향을 가지고 비판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누군가가 뭐 이익을 많이 받지 않냐. 근데 그 위증 사건 얘기까지 나옵니다만은 네. 그 녹취록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사건의 브로커들의 안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근황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나타나거든요. 아, 그 녹취록 검찰은 속에요? 수사 네.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감췄기 때문에 저는 보지를 못했고 뒤늦게 법정에 가서야 이번에 제출된 것을 변호인들을 통해서 들으면은 그 오히려 그 대화 녹취록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대화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는 그 브로커의 활동상조차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나와 있고 오히려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. 그런 걸 보면은 그 브로커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해줬다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네. 요사는 어째 재판 네, 진행 이게 중이니까 유죄한 예, 사안이니까 예, 그 제가 정도 다시 한번 예, 말씀드리면 너무 이- 딥하게 들어가 이 있는 재판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아, 판단하는 그렇죠. 것이고 예, 그걸 예. 저희가 이제 예, 예. 논쟁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. 예, 예.